존경하는 신사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매일 밤 혹은 주말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가슴을 정성껏 만지고 입술로 애무하고 그리고 그 가장 은밀한 곳까지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뒤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포옹이나 열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 젖은 무관심, 혹은 당신의 심장마저 오싹하게 만드는 냉담함은 아닙니까? 왜 당신의 모든 노력이 끝나자마자 아내는 당신에게서 즉시 등을 돌리고 나 피곤해라는 깊은 한숨만을 내쉬는 걸까요? 오늘도 겨우 끝났네. 제발 그냥 잤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아내의 속마음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기, 이 땅의 수많은 남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충격적이고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 전혀 아닐 수도 있으며 아내의 경험 속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끔찍한 종류의 고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문입니다. 아내가 아직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녀의 몸과 가슴을 당신의 욕망만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상처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니까라고 말하지만 아내의 몸은 아프니까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불편함의 순간부터 그녀는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고통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더 이상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원하지 않는 당신의 손길을 혐오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할 이 단 하나의 유일한 비밀을 당신이 기억하고 뼈에 새기듯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고 체득하는 남편은 굳이 아내에게 먼저 잠자리를 요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를 안아줄 것이며 심지어 밤새도록 그를 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를 고문하는 무지한 남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의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연주하는 그녀의 영원한 숙련된 마에스트로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25년 넘게 말 못할 고민을 가진 수천 쌍의 부부들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문제들을 치료해온 성건강 및 부부 상담 전문가 디아어 윤소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 남편 10명 중 9명은 여성의 몸에 있는 진짜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엉뚱한 곳, 자신이 중요하다고 배운 그곳만 미친 듯이 누르고 문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리모컨의 엉뚱한 버튼만 계속 누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작 자신의 무지는 돌아보지 않고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당신은 느끼지 못하는 거야? 라며 뻔뻔스럽게도 아내를 비난하고 탓합니다. 당신이 불감증 아니야. 다른 여자들은 다 좋다는데 당신만 왜 이래? 이런 끔찍한 말로 아내에게 2번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비난과 끔찍한 오해의 악순환은 아내의 마음에 깊고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기고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리며 결국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패배감에 어깨가 축 처진 채 찾아와 디아어 윤소희. 제 정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약해진 것 같습니다. 혹은 아내가 자꾸 잠자리를 피합니다. 저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남편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른 복잡한 질문 대신 그들에게 단 하나의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내와 사랑을 나눌 때 혹시 유도에만 독점적으로 집중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그곳을 자극할 때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한 지점만 빠르고 강한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공략하시나요? 그러면 정말 예외 없이
모든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반문하죠. 네. 당연하죠. 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거기를 자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뼈저리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의 사랑은 당신이 평생 보장받은 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당신의 무심하고 생각 없는 그 태도 단 하나가, 당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핑계 하나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이 되어 매일 밤 꽂힐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할 이 비밀은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약이나 새로 나온 신약, 혹은 정력에 좋다는 그 어떤 보약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릿속에 수십 년간 박혀있던 부정확하고 뿌리 깊게 박힌 그릇된 가정들을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힘이 세야 한다, 빠르고 강해야 한다, 중요한 한 곳만 공략하면 된다는 이 모든 끔찍한 오해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은 아내의 만족은 당신의 힘이나 속도와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섬세함과 그녀의 몸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아내가 진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영원히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로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지구 반대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그 끔찍한 고독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여러분 아내의 몸과 영혼에 숨겨진 진짜 보물 지도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 단 하나의 잘못된 접근 방식, 이 단 하나의 문제가 한 부부를 얼마나 깊고 어두운 오해의 늪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 여러분의 진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진료실을 방문했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두 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이나 나이, 직업과 같은 모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수십 년간의 고통스러운 불통의 시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삭혀야 했던 깊은 고뇌, 그리고 마침내 이 진실을 깨닫고 그들이 되찾은 눈물겨운 열정적인 재회는 모두 100% 실제 이야기입니다. 71세의 김영호 장군님은 말 그대로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의 삶은 엄격함, 권위, 그리고 힘이라는 단어로 정의되는 분이셨습니다. 몇 달 전, 그는 사실상 아내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아내 이현아 여사님은 군인의 아내로서 평생을 인내하고 내조하며 살아온 그 우아하고 조용한 역사가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군님께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고 먼저 상담을 시작한 것은 아내분이셨습니다.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하지만 단호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그녀가 입을 뗐습니다. 제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저에게도 항상 언제나 다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순간도 잠자리에서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항상 그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억눌러온 깊고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방식은 항상 제 몸을 너무 강하고 너무 세게, 너무 빠르게 자극해서 저는 아파요. 고통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온몸이 긴장하고 경직되는데 아마도 그이는 제가 흥분해서 긴장하는 줄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신혼 초에 제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여보, 아파요 라고 말해봤지만 그이는 그저 제 말을 무시했어요.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했죠. 그 이후로 그녀는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입을 닫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자존심, 그 군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마지막 의무라고 스스로 판단했고,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고통스러운 연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단 한 방울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며 살아왔기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울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차갑고 날카로운 고통의 실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외로움을 느껴야 했던 한 여성의 40년 묵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가 그저 운이 나빴던 한 장군 아내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의 수많은 아내가 남편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혹은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른가 봐, 나만 이상한가 봐라는 끔찍한 자책의 늪에 빠져 차마 그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침묵 속에 감춰진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내가 이상하거나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그녀의 몸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언어를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저는 김 장군님을 다시 진료실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아내를 사랑하실 때 그것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명확한 목표 지점을 정하신 다음 최소한의 시간 안에 최대의 화력으로 그 목표를 점령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는 마치 저의 질문에 정곡을 찔린 듯 자세를 고쳐 앉았고 이내 그의 우렁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바로 그 단호하고 확신에 찬 한마디에 저는 그들 부부의 40년간의 비극이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한 진짜 사용 설명서를 명백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제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나는 평생을 이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동안 아무도 내 방식이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내 70년 인생 전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가 하는 깊은 혼란과 강력한 저항감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남자는 곧 힘이다라는 가치관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힘을 빼라는 저의 조언은 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좌절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디아어 윤소희, 그럼 제가 40년 동안 완전히 헛수고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싫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사모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장군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나라를 지켜온 그렇게 위대하고 헌신적인 남편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어떻게 감히 상처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제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장군님,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한 조심성과 섬세함으로 접근하고 그 안의 작은 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하는 비밀의 화원과도 같습니다. 아직 꽃이 필 준비가 되지 않은 그 화원에 거대한 불도저를 몰고 들어가 땅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하면
과연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막 피어나려던 여린 꽃들은 뿌리째 뽑히고 짓밟히고 뭉개질 뿐입니다. 이 직설적인 비유를 듣자 장군님의 굳게 닫혔던 얼굴 근육이 마침내 아주 미세하게나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40년간의 최선이 사실은 실수였을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디아오 윤소희 역시 처음부터 이 미묘하고도 중요한 감정적 육체적 연결과 섬세한 자극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의사로서의 제 초기 시절, 저도 대부분의 의사들처럼 부부의 성문제의 원인을 주로 호르몬 수치나 신체적, 기능적 문제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력이 쌓일수록 아무런 신체적 문제가 없는 완벽하게 건강한 부부들이 오히려 가장 깊고 심각한 수준의 불만족과 정서적 갈등을 겪는 역설적인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만약 몸이 아니라면 마음의 문제인가? 혹시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의 낡은 의학 교과서 대신 심리학, 뇌과학, 심지어 인류학 서적까지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완전히 우연한 계기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부부관계 개선을 주제로 파리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여성의 성적 쾌감과 심리의 복잡한 연관성을 연구해온 한 노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성의학 권위자인 디아오 윤소희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은발 머리를 하고 있었고 저의 이 풀리지 않는 직업적 고민을 아주 참을성 있게 듣더니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디아오 윤소희,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승선만 보고 곧장 돌진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여성에게 오르가슴은 정복해야 할 산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매혹적인 정원을 아주 천천히 거닐다가 그 과정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지극히 향기로운 꽃과 같아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정원 입구에 아주 천천히 들어서야 하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해야 하며 잠시 멈춰서 작은 들꽃의 향기도 맡아야 합니다. 그 분위기 자체를 만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제 머릿속을 마치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그렇다. 목표가 아니었다. 그곳에 도달하는 과정이 바로 목표였던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여정, 그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모든 것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해부학적으로 볼 때 남성들이 집착하는 그 중심부보다 오히려 그 주변부, 즉 음액을 덮고 있는 부드럽고 말랑한 살, 금액 포피과 그 주변 일대에 훨씬 더 방대한 수의 민감한 신경가지가 거미줄처럼 넓게 퍼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이 해부학적 설명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완벽하게 꿰맞추는 마지막,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해답은 힘이 아니라 기교에 있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리듬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고도로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진짜 숨겨진 쾌감의 지도이며 왜 대부분의 남성이 평생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평생 엉뚱한 곳만 파고 있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먼저 가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가슴이란 근본적으로 유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 지점에만 집중하고 너무 강하게, 너무 빠르게, 심지어는 이로 깨물거나 공격적으로 빨아들이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산을 오르면서 그 과정에 있는 울창한 숲, 시원한 강, 그리고 눈부신 경치는 모두 무시하고
오직 정상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깃대만 붙잡고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그곳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마치 심리적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슴의 진정한 비밀은 그 단단한 유두가 아니라 그 주변의 광활하고 지극히 민감한 영토에 있습니다.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짙은 색의 유륜, 가슴이 가슴 아래쪽과 만나는 그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 그리고 쇄골에서부터 시작되어 내려오는 둥근 윗선. 이 모든 것이 바로 비밀의 영토입니다. 이 모든 부위는 유두 자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하며 은은하고 넓은 쾌감에 민감합니다. 당신이 따뜻한 입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혀끝이 아닌 혀의 넓고 평평한 면을 사용하여 이 부위들을 마치 깃털처럼 부드럽고 감미롭게 감싸고 애무할 때, 비로소 여성은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소중히 다뤄지고 있음을 느끼며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과 몸의 문을 동시에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깊고 중심적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의 성기를 매우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저 클리토리스라는 작은 버튼 하나만 존재하며 그 버튼 하나만 세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의 지도를 보면서 남산타워의 위치 하나만 알면 서울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명동의 활기찬 거리, 인사동의 고풍스러운 골목, 그리고 경복궁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모두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의 클리토리스는 여러분이 표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경이로운 구조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돌기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표면 아래에는 음액각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다리 또는 뿌리로 갈라져 골반 깊숙한 곳까지 V자 형태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 전체, 즉 그 접합 지점은 수만 개의 신경과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매우 넓은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비밀의 화원입니다. 그 중심의 돌기가 아니라 그 주변의 부드럽고 말랑한 조직, 그리고 질 입구로 이어지는 그 넓은 접합지대 말입니다. 이 화원 지역은 역설적이게도 직접적이고 뾰족한 자극에는 비교적 둔감하고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만 넓고 부드러우며 감싸 안는 듯한 압력에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 아름답고 반응이 빠른 정원은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성난 황소처럼 곧장 빙산의 일각인 그 중심 돌기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는 혀를 뾰족하고 날카롭게 만들어 그것을 드릴처럼 빠르고 강하게 찌르거나 심지어는 이로 깨물기까지 합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피어나려는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꽃봉오리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비틀고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여성의 몸은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고통에 긴장하고 온몸이 경직되며 쾌감의 문은 쾅 닫히고 단단히 잠겨버립니다. 제가 이 진실을 깨닫고 제 환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들은 하나같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남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아어 윤소희, 저는 맹세코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아내가 숨을 참고 온몸을 떨었거든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쾌감으로 인한 황홀한 떨림이 아니라 고통과 불편함으로 인한 공포의 떨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탈 때 공포에 질려 지르는 비명과 같습니다. 그게 정말 순수한 즐거움의 비명으로 보이십니까?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행동이 사실은 아내에게 이 세상 최악의 가장 고통스러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낡고 쓸모없으며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잘못된 지도는 쓰레기통에 버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늘 밤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이자 저 디아어 윤소희가 25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쌍의 부부 상담을 통해 마침내 완성한 기적의 기술, 즉 5단계 황금 기술, 오스테프 골던 테크닉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어쩌면 여러분이 항상 믿어왔던 것과는 정반대라서 그 효과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이 5단계를 순서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따라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성 의사로서 남성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그 미묘한 심리적, 감각적 부분들까지 짚어드릴 테니 그저 듣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1단계,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 다시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합니다. 절대로 목표 지점으로 곧장 돌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곳에서 가장 먼 바깥쪽, 즉 대음순 바깥쪽과 허벅지 안쪽이 만나는 그 부드러운 살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 1단계에서는 절대로 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당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빗술만을 사용하여 마치 나비가 꽃에 아주 가볍게 앉듯이 가벼운 쪽쪽 소리를 내며 그 주변부에 입을 맞출 것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성적 흥분이 아닙니다. 목적은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부드럽게 다룰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심리적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 신뢰를 쌓는 단 1분의 시간이 앞으로의 모든 과정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2단계, 정원 주변부 산책하기. 이제 신뢰가 쌓였으니 혀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거나 혀끝으로 찌르지 마십시오. 혀를 넓고 평평하며 힘을 빼고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핵심은 혀의 날카로운 끝이 아니라 혀의 넓은 옆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면을 사용하여 마치 서예가가 부드러운 붓으로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 부위를 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음순과 음액 부위 사이의 경계, 그리고 질 입구의 주변부를 매우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립니다. 그 다음 부드럽고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은 가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혀가 특정 지점을 스쳐 지날 때 그녀의 숨소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빠지지는 않습니까? 그녀의 허리가 아주 살짝이라도 당신을 향해 휘어지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 그곳이 오늘 여러분이 찾아야 할 진짜 보물이 있는 위치입니다. 3단계, 꽃봉오리 주변 맴돌기. 2단계를 충분히 거쳐 그녀가 이완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제,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음액 자체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절대로 그 중심부를 직접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태양을 맨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혀의 아주 끝부분만을 사용하여 그 중심부가 아닌 주변을 가볍게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두드릴 것입니다. 포피의 왼쪽 측면을 톡톡, 그 다음엔 오른쪽 측면을 톡톡, 그리고 그 윗부분을 톡톡 두드립니다.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중심부의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쾌감이 아니라 주변부의 은은하고 기분 좋은 쾌감을 통해 그녀의 몸을 서서히 그리고 안전하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4단계, 따뜻한 숨결 불어넣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의 몸이 충분히 달아올랐다고 느껴질 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자극을 더할 차례입니다. 혀로 부드럽게 2단계나 3단계를 실행하다가 갑자기 혀를 떼고 그 부위에 당신의 따뜻한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즉시 당신의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쪽 소리가 나도록 가볍게 빨아들입니다. 혀의 축축한 촉각, 숨결의 따뜻한 온도, 그리고 입술의 부드러운 압력이 동시에 혹은 교차로 전달되면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합적인 쾌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 그녀가 거의 절정에 다다른 것처럼 보일 때, 즉 숨이 가빠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할 때 99%의 남성들은 여기서 더 빠르고 강하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에스트로는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혀와 입술을 완전히 떼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이 짧고도 영원한 멈춤의 시간이 그녀의 몸이 더 크고 강력한 쾌감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2단계부터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파도가 그녀를 덮치는 것을 당신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아내를 만족시키는 5가지 황금 기술의 기본 악보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해도 아마추어의 연주와 거장의 연주가 유독 감동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만이 아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저 디아오 윤소희가 25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며 실제로 터득한 당신을 평범한 연주자가 아닌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만들어줄 특급 비밀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손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남성이 입으로 애무를 할 때 자신의 두 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아내의 허리나 엉덩이 위에 올려만 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인 바이올린과 첼로를 사용하지 않고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입이 아내의 비밀 정원을 탐험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1단계에서 배운 것처럼 깃털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여성의 몸은 성감대가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온몸의 피부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부위를 동시에 하지만 모두 부드럽게 자극해 줄 때 쾌감은 뇌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증폭되어 그녀가 상상조차 못했던 훨씬 더 강력한 전신의 오르가슴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합니다. 아내의 몸은 당신에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혀가 특정 부위를 스쳐 지나갈 때 아내의 숨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가빠지지는 않는지, 그녀의 허리가 살짝 더 휘어지지는 않는지, 당신의 머리카락을 잡는 그녀의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더 들어가지는 않는지, 그 미세한 변화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남성들은 흔히 자신이 이 관계를 리드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상대방의 반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몸이 이끄는 대로 그저 부드럽게 따라가기만 하십시오. 셋째,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특급 비밀 팁입니다. 바로 폭포수 마무리 기술, 오터폴 피니시 테크닉입니다. 아내가 5단계의 파도를 타고 거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혀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당신의 입술 전체로 클리토리스 주변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아내의 아랫배, 즉 방광이 있는 치골 바로 윗부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권을 그리며 마사지해주는 겁니다. 이 2가지의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자극이 동시에 주어질 때 골반저근이 반사적으로 강력하게 수축하면서 아내는 마치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혹은 거대한 폭포수 같은 내적 오르가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비밀 노하우를 당신의 5단계 황금 기술에 더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서툰 연주자가 아닌 아내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연주하는 마에스트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무리 경이롭고 좋은 기술을 알려드려도 그것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즉 정복이나 과시의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이 모든 기술은 오히려 사랑이 아닌 더 정교한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 내용은 당신의 아내를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사의 철칙입니다. 첫째,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당신의 입과 손은 아내의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연약한 부위에 닿게 됩니다. 사랑을 나누기 전, 애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양치질과 손 씻기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당신의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그저 남성적인 수염일지 몰라도 아내의 지극히 연약한 피부에는 그것이 거친 수세미처럼 느껴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행위가 미세한 상처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제가 오늘 아내를 절정으로 이끄는 비법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오늘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수행평가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버튼을 누르면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날의 컨디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 수만 가지의 복잡한 요인에 따라 느끼는 감각이 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왜 반응이 없어? 라며 아내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 즐거웠던 과정은 점수를 매겨야 하는 끔찍한 시험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오르가슴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서로의 몸을 탐험하고 교감하는 과정 그 자체의 즐거움입니다. 셋째, 대화 없는 애무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당신은 아내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당신이 아내의 반응을 잘 살핀다고 해도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만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애무를 하는 중간중간 5단계의 멈춤의 순간에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보십시오. 자기야, 지금 느낌이 어때? 이렇게 하는 거 좋아? 혹은 어디가 가장 기분 좋은지 당신이 나에게 알려줄 수 있어.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직하고 용기 있는 대화가 오고 갈 때 비로소 당신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스승이자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 용기 있는 질문은 나는 당신을 더 만족시켜주고 싶어라는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